오늘은 코 수술 대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 배우 과오리우가 웨이보에 글을 올렸습니다. 10월 29일 날 코 수술을 했는데 코 괴사가 일어났다는 글인데요. 피부 괴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피부 괴사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긴 어려운데 이 환자의 사진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 너무 드문 경우라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이 사진을 보시면, 자, 여기에 실밥이 있죠. 그건 대개 일주일 이내에 아마 여기가 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, 이 주변은 약간 홍조, 붉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실밥이 보이고 있죠.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가서 보면 실밥은 푼 것 같고요. 여기는. 하지만 검은 지역은, 괴사가 된 지역은 더 늘어나 있어요.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면 더더욱 딱지가 앉아있게 괴사가 진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또 다른 사진에는, 사실 이게 환자복이고 이게 병원이에요. 병원인데 보면 여기에 괴사가 꽤 진행된 걸 보일 수 있죠. 사실 저는 이 사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 사진에서 코끝을 보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안에 넣는 지지대가 굉장히 딱딱한 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지대가 뭐가 있냐면, 코 안에 있는 자기연골인 비중격. 이상적이지만 많이 사용하기 어려워요. 두 번째, 귀연골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. 세 번째, 매드포라고 플라스틱이 있어요. 네 번째, 기증늑연골이라고 흔히 불리는 건데 원칙 명칭은 사체늑연골이에요. 시체에서 뜯어낸 늑연골이죠. 다섯 번째, 자가늑연골. 자가늑연골 코 수술은 아마 아직 중국에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, 자가늑연골 코성형으로 이렇게 괴사가 오기는 너무 어렵다고 봐서 그것도 아닐 거예요. 그러면 제 추측은 이 정도의 코 높이를 만들려면 이 선생님이, 이 수술한 선생님이 신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매드포나 기증늑연골일 것 같아요. 그걸 너무 높게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직후 실도 풀기 전에 괴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. 개방 코성형이라고 해서 이 비주를, 콧구멍 사이 이 부분을 코의 기둥이라고 해서 비주라고 해요. 이 비주를 여는 개방을 코성형을 했을 때 가장 무서운 부작용이 괴사거든요. 근데 이게 왜 왔냐? 타인의 조직을 넣으면, 플라스틱이나 타인의 조직을 넣으면 이게 피가 안 통하잖아요. 이게 염증에 굉장히 취약해요. 염증이 굉장히 약해요. 그래서 수술했던 부분이 피가 차면서 여기가 죽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의 해결책은 뭐냐? 해결책 정말 어렵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결국은 이 살은 나중에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. 사실은 저는 처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, 원래 이렇게 괴사가 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들어가서 이 지지대를 제거했어야 돼요.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? 제거하고 어떻게 할지 엄두가 안 났던 거죠. 제거하고도 모양은 맞춰줘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언젠간 이게 만약 죽게 되면 이마에 있는 전두피판술이라고, 여기서 이마에서 살을 떼와서 붙이고 다시 살을 돌아가게 하는 수술을 해야 돼요. 후유증 엄청나게 많고 수술도 엄청나게 크고 세상으로부터 한 1, 2년 격리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코 성형을 하실 때에는 정말 그 재료가 뭔지가 정말로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그걸 빨리 캐치해내서 그걸 해결해내야 돼요. 물론 모든 사람이 자가늑연골로 하면 하나의 해결책은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자가늑연골은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누구도 비용을 싸게 드릴 수도 없을 거니와 여러 병원에서 하는 수술도 아니에요. 그럼 비중격으로 하면 좋은데, 이 친구의 코끝 모양을 보면 되게 많이 높은 걸 원했잖아요. 비중격이나 귀연골로 그렇게 많이 높은 모양을 뽑아내기 어려워요. 그러면 나는 자가늑연골을 떼기는 싫고 높은 모양을 원하긴 하니까, 그래서 들어오는 것들이 주로 매드포나 기증늑연골이에요. 이런 코끝 모양을 원했던 거죠, 어떻게 보면.
이 환자분이 보기에는 욕심이 과했던 게 아닐 수 있어요. 하지만 의사의 입장으로 보면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. 이 환자는 사실 모르죠.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아마 연예인이니까 좀 더 잘해주려고 그러다가 그랬을 수는 있어요. 어쨌든가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으니 제발 메드포어나 기증늑연골 같은 재료는 정말 조심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,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라도 초기에 즉시 발견해서 빨리 그 지지들을 제거하고 여기에 피가 통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. 아마 그런 과정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고 생각해요.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? 이제는 기다려야 될 거예요. 근데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 지지들을 빼고 피부에 피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괴사가 일어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? 사실 별로 없어요.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괴사는 생각보다 당뇨 쪽에 많이 일어나요. 당뇨가 일어났을 때 발에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그런데 당뇨가 일어났을 때 현대의학으로도 발에 혈관을 잘 피를 통하게 못 해주기 때문에 당뇨로 뭐 신체 일부를 뭐 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. 현대에서도 많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사를 피가 안 가게 되면 그걸 해결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안 가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 항생제를 맞으면 개선되지 않을까요? 이 괴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균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피가 안 가서 그런 거거든요. 피가 왜 안 갔느냐. 잘 보세요. 코끝을 너무 올리면 어떻게 되죠? 힘을 너무 받으니까 혈관이 스트레칭, 늘어져서 피가 안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수술에서 욕심을 많이 내주는 선생님이면 그 안에 있는 밑바닥의 처리도 사실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. 너무 욕심을 부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모양상 너무 욕심을 많이 낸 모양이라고 생각이 돼요. 선생님 보고 만약 저 모양을 내달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요? 전 자가늑연골 하라고 권했을 것 같아요. 피부 괴사가 시작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까요? 피부 괴사의 원인이 중요해요. 이 원인이 이렇게 너무 코를 많이 세운 게 원인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그 밑바닥이 이물질, 그러니까 자가늑연골이 아닌 기증늑연골이나 메드포어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그 이물질을 제거해야 돼요. 그러면 이물질을 제거하면 코끝도 낮아지겠죠. 그러면서 피부는 조금씩 피가 통하기 시작할 거예요. 그런 과정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피부 괴사가 일어난 부위 주변도 함께 전이 될까요? 어느 정도 괴사는 일어나면 멈추게 돼요. 왜 그러냐면 이 친구의 가장 마지막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미 일어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디마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죽은 살과 산 살이 완전히 드러났죠. 여기는 완전히 죽었고 여기는 완전히 살았어요. 그렇게 되는데 흙과 백으로 나뉘어요. 생과 사는 세포에서도. 근데 이게 이 정도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. 실제로는 겉으로 이 정도 죽었다면 이 속도 이만큼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이렇게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 내는 경우는 없었어요. 그런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용감하게도 내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, 첨언을 하자면 어떻게든 수술해서 그 선생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기는 매우 어려워요. 하지만 사용하는 재료에 의해서는 수술 전에 확답을 미리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. 당신은 콧대에 뭐를 쓸 것이고 코끝에는 뭘 쓸 것이고 뭘 쓸 것이다.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듣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. 괴사가 일어난 피부를 절제한 뒤에 피부 이식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? 피부 이식은 그 두께가 굉장히 얇을 때만 돼요. 이거를 실제로 저 조직을 변연절제술, 그러니까 저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나면 코 속에 연골이 아마 드러날 거예요. 그러고 나면 그 두께 때문에 피부 이식이 안 돼요. 그래서 전두피판술이라고 여기서 살을 떼서 이리로 옮기는 거예요.
한국에 옛날에 괴사가 와서 이렇게 전두 피판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을까요? 여기 코끝에서 머리털이 났어요. 그래서 그분이 뭐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술은 충분히 계획적이어야 되고 수술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필요해요. 그걸 꼭 산업으로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거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